네, 2003년 이후 15년 만에 남북 통일 농구 대회가 평양에서 열립니다. 대회에 참가할 우리 측 남녀 국가대표 농구 선수단과 대표단 101명이 어제 평양 땅을 밟았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소종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앞서 보신 영상 내용처럼요, 어제 우리 선수들 방북에 사용된 비행기 군용기로 알려져서 북한도 좀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우리 공군기가 북한 이 상공에 올라간 거는 6.25 이후에 처음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현역 실전에서 운용 중인 수송기가 북한 땅을 밟은 것은 한국전쟁 이후에 처음입니다. 예. C-130H 수송기 2대가 이제 평양 순환공항에 착륙을 했는데, 이 수송기는 보통 때는 이제 화물이라든 무기 운송 이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요. 전시에는 이제 특전사 요원들을 태우고 적의 후방에 침투하는 그런 임무를 띠고 있는 수송기입니다. 북한 관계자들도 이제 군용기가 착륙을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랬겠어요. 네. 왜 군용기를 타고 왔냐고 놀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당국에서는 뭐 민간 항공기를 이용하려고도 생각을 했는데 네. 여러 가지 그런 시간이 촉박하고 또 그러려면 계약을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이제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금 북한 지역에 들어간 항공기는 미국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입항이 금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난점이 있다 보니까 그걸 해결하기엔 또 시간이 걸리고 네. 그래서 빠른 일정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군용기를 한번 수송기를 이용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수송기를 이용해서 방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오늘부터 내일까지 평양에서 통일 농구 경기 4차례 열립니다. 이 농구광으로 알려진 김정은 위원장 참관할지가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이 농구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 비핵화 문제와는 이제 별개로 네. 그렇죠. 남북 관계의 진전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저번에 공연에 예고 없이 참가했던 것처럼 이번 농구 경기도 아마도 북한에서 확인을 해주기는 어렵겠지만 경기가 열리는 날은 참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평양에서 남과 북, 미 이렇게 3자 회동 가능성 있어 보인다, 이런 보도들도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네요. 그동안에 이제 동북아 정세 변화 속에서 남북미 3자 회동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쭉 있어 왔지 않습니까? 예. 지난 그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릴 때도 그 현장에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문 대통령이 가서 남북미 3자가 종전선언을 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많이 나오고 했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앞서갔었죠. 네. 그렇죠. 예. 그런 맥락에서 이 3자가 만나는 부분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일단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어제 방북을 해서 내일 모레까지 북한에 체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5일 미국의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출발해서 6일 이제 평양에 도착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6일 날 일정이 이제 조명균 장관과 겹쳐서, 폼페이오 장관이 네. 겹치기 때문에 그렇다면 혹시 그날 좀 만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시간 타임 스케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겹치는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적거나 아니면 날짜는 같지만 시간은 안 겹칠 가능성 등등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최근에 정세 자체가 북한까지 포함해서 그 3자가 만나서 뭘 얘기하기에는 여러 가지 성숙되지 않은 네. 그런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얘기가 되면서, 그렇네요. 그동안에 또 김영철과 이제 폼페이오 라인은 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훈 국정원장이 또 담당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마 그렇게 조명균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 북측 관계자가 3명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쉽지 않을 이런 수도 쉽지 있네요. 않을 것 같다는 얘기가 조금 관측이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3시 40분부터 드디어 첫 혼합 경기가 열리는데, 좀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겠지만 차츰 이제 호흡을 맞춰서 좋은 경기 보여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미북 협상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곧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비핵화 후속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에 요구했던 공식 입장은
뭐 잠깐 PVID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CVID였는데 그렇죠.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FFVD. 이거는 기존의 CVID랑 어떤 점이 다릅니까? 지금 그 새로 나온 Final Fully Verified Dismantlement라는 단어가 최근 미국의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그 말씀하신 대로 PVID라는 단어가 폼페이오 장관이나 이제 다른 미국 관료들에 의해서 나왔을 때도 이것이 혹시 미국의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거냐고 한번 궁금증을 자아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특별한 정책 변화를 나타낸 것은 아니고 그때 말할 때 그냥 이렇게 다 그런 단어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fully verified라는 말을 쓴 이유는 현재 그 미국 국내에서 지난 싱가포르 협상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아무런 검증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었다라는 비판이 많이 나오니까 아마도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fully verified라는 완전하게 검증하는 이러한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정책의 변화 의미는 아직까지 확인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내에 어떤 뭐 반대 여론을 좀 잠재우기 위한 것이지 어떤 정책의 변화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네, 사실 뭐 검증을 하겠다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fully verified라는 것을 했는데요. CVID의 뭐 verified라고 해서도 그것도 뭐 완전히 검증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으니까 사실 단어를 하나 fully를 추가함으로써 이제 검증을 더 철저히 하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고 그것은 이제 미국 국내에 그런 많은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했을 뿐이지 미국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북한 입장에서도 CVID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FFVD 이렇게 하면은 북한 입장에서 뭐 수용할 만한 그런 용어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CVID를 쓰는지 아니면 지금 말한 FFVD를 쓰는지 그 차이 때문에 북한이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다만 검증이나 이러한 실제적인 과정으로 돌아갔을 때 얼마나 북한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 사찰과 검증의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문제이지 이 단어 문제 때문에 북한이 못 받아들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FFVD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처음 들어보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는데 자, 지난 1일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기 1년 안에 해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이 발언에 동조를 했거든요. 잠시 그 영상 보시죠. Bolton said if North Korea makes the decision to denuclearize, their ballistics programs could be dismantled in a year. There's great momentum right now for positive change, and we're moving together for further negotiations. Beyond that, I don't have anything for you. Right here. 1년 안에 해체할 수 있다. 이건 사실 볼턴 보좌관이 한 방송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했던 말인데 백악관 대변인이 어찌 보면은 볼턴 보좌관의 말을 공식화했다고도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이 미국 국무부가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지금 이제 미국 국무부, 특히 이제 북한과의 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국무부로서는 아직까지 북한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시간표를 내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떠한 시간표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볼턴 보좌관의 말 중에 지금 들어보시면 탄도미사일의 해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비핵화 과정의 총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전체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주요 탄도미사일의 해체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사실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볼턴 보좌관이 이야기한 것은 핵시설 같은 부분을 불능화시키는 데는 오래 걸리겠지만 이것을 무기화하지 못하게 하는 작업은 1년 내에도 북한이 적극성만 띄인다면 1년 내에도 가능하다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로 보입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그 불능화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 유럽 지역, 특히 구소련 지역에 여러 가지 핵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핵시설들을 완벽히 그러니까
환경 보전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 시설을 단순히 이제 폭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완벽히 제거하는 데는 뭐 한 20년까지도 걸리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까지 다 포함한 비핵화의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핵탄두를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탄도 미사일을 해체한다든지 그러니까 직접 무기로서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데는 1년, 2년 내에 빨리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위터를 통해서 북한과의 대화가 잘 되고 있다. 나가 아니었으면은 북한과 전쟁 중일 것이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했는데 이번에는 말뿐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어느 정도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기대를 조금은 해봐도 되는 발언인지 좀 궁금하네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데에는 지금 미국 국내적으로 전문가와 의회를 중심으로 굉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본인이 결단을 내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을 변화하기 위해서라도 최근 북한과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인데 이제 문제는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 쪽에서 협상을 대표해서 나가고 있는데 아직 북한에서는 누가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가 될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과연 비핵화 협상에 적극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 시간표 이런 것보다도 일단 과연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가 누가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정할 수 있을지가 일단은 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적극성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미국 내에서 이 비핵화 의지 못 믿겠다.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데 자, 의심의 눈초리가 곳곳에서 이렇게 검증되고 있는 듯한 정황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 증거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MBC 방송이 이제 최근에 북한이 핵탄두와 미사일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 또 우라늄 농축 시설을 오히려 늘리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거든요. 역시 가장 이제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인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미들베리 비확산 연구센터를 인용해서 북한이 최근에 북한 함흥에 있는 미사일 제조 공장 건설 작업을 끝냈다.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 미사일 제조 공장은 함흥에 있는 화학재료연구소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8월에 시찰했던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미사일의 핵탄두라든지 미사일 동체부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 제조하는 어떤 이제 핵심적인 시설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상회담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건설 작업을 했다라는 보도를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 것입니다. 근데 또 이런 보도가 미국의 강경파들이 이렇게 좀 정보를 흘리는 것이다. 뭐 또 이런 게 있으니까 사실 어느 거를 믿어야 될지 뭐 정보 보도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정확히 뭐를 믿어야 될지는 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계속 지금 의구심이 미국 내에서 있는데 이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북한이 사찰과 검증을 전면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특히 마크 네퍼 주한 미 대사대리는 이 풍계리 때와는 달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때는 감시관들이 참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진짜 이 사찰, 검증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지금 미국에서 이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관련된 정확한 리스트를 이제 제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전혀 그런 리스트를 제공 안 했죠? 네, 아직까지 뭐 전혀 비핵화에 관한 협상을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리스트를 제공한 바가 없는데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미국이 여러 가지 시설들을 주시하고 있으니 앞으로 비핵화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북한이 내놓을 핵과 미사일 관련 리스트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지켜보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북한이 계속해서 비핵화 협상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북한이 그러한 태도를 견지할 경우 미국으로서는 더 이상 북한과 협상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러한 강경파의 의견도 좀 들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뭐 핵무기나 핵물질에 대한 리스트를 내놓음과 동시에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뭐 바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검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자, 진정성을 가지고 한반도 비핵화에 임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